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듈 3에서는 이제 패스트 분석한 거를 이제 결과를 좀 내보고 이제 모듈 4로 가는데 모듈 4에서는 대응 방식 점검이라는 타이틀로 그렇죠.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세부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현재 대응 방식 점검 해가지고 사업 전반에 있어 최근 2, 3년간 가장 힘들었던 변화는 뭐냐? 그 변화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바꾸었는가? 각 변화 요소는 일시적 현상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고정 또는 불변의 요소인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대응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전부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질문이잖아요. 네. 앞에서 환경 변화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와 전략 대응 방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잖아요. 네. 그걸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미에 앞 모듈 설명 말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타 부문과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떤 협업을 하면서 이것들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네. 그 부분을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는 단계에서 혹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뭔지, 리스크 또는 잠재되어 있는 문제는 뭔지, 그렇죠. 이걸 여기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네. 이제 앞 모듈, 세 번째 모듈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실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또는 환경 변화 요인, 그 대응 방안, 또 필요한 리소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도출을 하면서 이쪽에 와서는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물론 여기서 이제 실행 계획까지 수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요한 아젠다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뽑아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또는 이게 잠재되어 있는 문제나 리스크가 뭔지 그걸 이제 도출을 해서 그 리스크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리스크란 예상치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발생돼서 우리에게 크게 실패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걸 다 리스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여기 잠깐 죄송한데 끊고 갈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패스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실제 비즈니스 이슈랑 거기에 따른 전략적 대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나 뭐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을 이제 도출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시나리오 플래닝. 요즘 기업들이 또 그거에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게 딱 발생이 되면 바로 그 시나리오대로 해서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시나리오 플래닝이고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파악을 해보고 실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뭔지 파악을 해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어떤 실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뭔지를 도출을 해서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발생이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약간 이제 정량화하는 거죠. 주로 뭐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점, 10점 척도를 할 수 있고 5점 척도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통 한 상중하 정도로 하이 미들 로우 그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발생됐을 때 심각도를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심각도가 높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덜 발생될 수 있게 할 것인지 가능성을 낮춘다. 그래서 예방 대책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리스크를 좀 파악을 해보고 리스크를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probability라고 하는 발생 가능성, seriousness라고 하는 심각성 두 가지로 평가를 해보고 발생 원인도 좀 분석을 해보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대책과 발생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도출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를 어느 때 어떤 기준으로 취해야 될지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기준이죠. 그래서 그걸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적으로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도 좀 정해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이게 어떤 피해를 줄 거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그 조치를 취할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요 단계가 되면 바로 그 조치를 취해서 그거를 해결을 한다. 저는 예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것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엄청 타이트하네요, 그러면. 타이트하죠. 그래서 요 부분 앞에서는 1시간 정도 내로 좀 칠 거고요. 여기서는 리스크까지를 1시간 만에 친다고요? 3모줄까지는 1시간 정도로 마무리를 그러니까 하고 3모줄까지는 1시간씩이잖아요. 그렇죠? 모듈 1 1시간, 모듈 2도 그렇고 3도 이제 각각 1시간에서 총 3시간을 하고 모듈 4에서 이제 대응 방식 점검으로 넘어오면서 패스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그 전략적 대안과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사전 이제 플래닝을 하는데 여기서 한 2시간 거의 2시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빨리 해도. 진행을 그쵸. 여기서 보면 한 2시간 이렇게 오고, 이제 마지막 모듈 5가 남았는데, 모듈 5는 보니까 이제 타이틀이 핵심 역량 도출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세부 내용을 보니까 핵심 역량 도출 해가지고 VRIN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전략적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이죠. 이제 이게 밸류 측면에서 고객과 시장에서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이제 핵심 역량이냐, 자원이냐, 그 다음에 이제 레러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희소하냐, 이런 측면에서 경쟁사도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갖출 수 있는가,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inimitable. 요거는 이제 복제가 얼마나 쉽냐, 얼마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non-substitutable. 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체나 보완이 가능하냐, 이제 대체품이 나와버리면 이제 또 싹 다 망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런 측면이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 가장 파워풀한 게 패스트 분석을 합니다. 패스트 분석 아까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PEST 이 패스트 분석을 외부 환경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내부의 경쟁 환경 분석을 할 때는 3C 분석을 하죠. 우리가 3C 분석. 그래서 컴피티터, 3C란 컴피티터 경쟁자, 그다음에 고객, 커스터머, 그리고 고객이 있는 시장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컴퍼니, 우리 회사. 그래서 이 3C 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뽑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 대응 전략의 주 요소가 역량과 리소스예요. 역량과 리소스. 앞에서도 환경 분석을 해서 그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안을 뽑고 그 대응 방안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리소스 또는 역량 스킬 이게 뭔지 이것을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여기서 끄집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리소스가 정말로 이 경쟁력이 있는 건지를 여기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핵심 역량을 구성하는 그 대표적인 특성 네 가지 요소가 뭐 valuable, 유용하냐, 쓸모 있느냐, 그리고 rare, 희소하냐, 드무냐, 그리고 imitable, 이게 모방성인데 이 불완전한 모방성, 모방하기 어렵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방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모방성, 그리고 대체 불가능하면 요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면 이게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앞에서 뽑았던 그 요소들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과 역량, 그리고 그 자원과 역량이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핵심 역량인데 그 핵심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경쟁자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게 결국은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던 경쟁우위가 적응우위가 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핵심 역량을 강화를 해서 네. 핵심 역량이란 단순하게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에 활용 가능한 리소스, 네. 그리고 역량, 그거는 뭐 재무적인 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사람 측면도 있고 뭐 제도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응의 요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핵심 역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VRIN 측면에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때 기존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기존 리소스만 가지고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략 실행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TF팀 멤버들이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좀 만들고 또 쌓아가고 추진하고 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조금은 아까 앞에서 했던 협업과 같은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프로젝트의 실제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될까? 우리나라가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를 보면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요 30% 이하라고 봐요. 그런데 낮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7, 80%는 성공한 걸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디에서 이런 갭이 생기느냐? 목표를 바꾸죠. 목표를 낮추죠. 네,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리소스가 투입이 됐는데 실패했다,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엄청난 문책이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아직은 많은 조직들이 이 성과관리 측면에서 이 진짜 도전적인 걸 하기에는 우리가 있죠. 그 저변에 있어서는 참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동안 논의를 했었던 과연 어떤 기업에 어떤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이게 적합하냐. 우리가 OKR도 얘기했고 MBO도 얘기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빠른 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섞어가면서 하는데 OKR을 조금 더 민감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여튼 여기서는 그런 걸 뭐 여기서 다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또는 핵심 역량이 실제로 이제 VRIN 측면에서 이제 의미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정말 반성하고 그럼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번 뭐 나름대로 이렇게 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성공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근데 그 가치는 우리에게만 주면 안 되고요. 고객에게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는가? 이 네 가지, 아까 핵심 역량의 네 가지 요소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그럼 과연 이게 희소한가? 희소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건 핵심 역량의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산업의 기본 역량이죠.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해야지? 어떤 쓸모는 있는데 그게 차별화를 만들어주진 않는다.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소라는 거죠. 경쟁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강의하면서 많이 듣는 게 예를 들면 뭐 호텔 인더스트리 같은데 보면은 청결함. 그러면 이제 청결함은 가치가 있는가? 가치 있단 말이에요. 호텔업에서는 당연하지. 근데 희소하냐? 그럼 희소하진 않단 말이죠. 그냥 이거는 산업의 가장 기본 역량이다. 그렇죠. 약간 요런 앵글. 다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희소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이거 따라하기 어려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금방 따라오잖아요. 금방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따라오기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희소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따라오기 어려운가, 즉 모방하기 어려운가를 묻고 만약에 희소하지 않은데라고 하면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모방하기 어려운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대체 불가능한가? 네, 우리만 가지고 있는가? 네, 그리고 대체하기도 어려운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직이나 인력이나 시스템 측면에서 이게 차별화를 좀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더 보완하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역량인 거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핵심 역량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뭐 한없이 끝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어떤 전략을 실행하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리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대체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더 훨씬 더 보완하고 개발해야 되는 역량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핵심 역량들을 뭐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약간 현실 자각 타임으로 해서 임원들이 이제 반성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각 그 펑션별로 이제 최고 책임자들이니까 자기 쪽에서 나올 만한 이제 핵심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 반성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그걸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고객이 필요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 접근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고객 지향성.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잘하는지 또 뭐가 없고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걸 실제로 제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하다 보면 한숨들을 좀 쉬십니다. 한숨들을. 쉽죠. 한숨들을 쉬고. 쉽지 않은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저쪽 때문에 안 된다. 그쵸.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네, 또 나오겠죠. 또 나오더라고요. 적용을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이게 뭐 이런 요소로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